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많은 분들이 예상은 했지만 정말 뻔뻔하다, 충격적이다. 본격적인 공안 정국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촛불 행동의 사무실에 압색을 나섰다는 소식이 오늘 오전에 전해졌습니다. 지금 윤석열 퇴진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죠. 그래서 기부금품법 위반 명분으로 최근에 종로경찰서에서 2년 만에 서울청으로 이 사건을 넘겼다는 것도 굉장히 그 사건을 키우겠다, 요런 취지로 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오전 9시부터 촛불행동 사무실에 압색을 시도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지금 경찰이 얼마나 뻔뻔하냐. 국정원 직원이 촛불행동 대표를 비롯한 민간인 사찰을 하고 경찰에 선물을 줬는데도 이거는 문제가 없다, 이걸 인정해놓고도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검찰, 경찰, 국세청, 뭐 국정원 등등 주요 기관이 이런 식으로 망가져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명박 정부 때도 특히 국정원이 본격적으로 막 정치에 개입을 해서 이게 나중에 막 문제도 되기도 했는데 지금 그때보다도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지금 벼랑 끝에 서서 사실상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거지로 지금 권력기관 틀어지고 뭐 정보기관도 제대로 된 역할이 아니라 정치에 막 개입까지 시키면서 무리수를 두고 시간을 그냥 질질 끄는 거에 불과하죠. 사실상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엄밀히 따지면 이제 유통기한이 끝났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억지로 버티겠다고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라 보고요. 그럼 어떤 일들이 지금 터지고 있냐? 윤석열 친구로 알려진 이철우 씨, 아마 다들 대선 기간에 많이 보셨을 텐데 강남 화랑 사무실을 나도 얘기 들었다고 이렇게 폭로를 한 겁니다. 지금 뉴스타파에 그래서 요 강남 화랑 사무실 위주로 지금 내용이 터지고 있는데요. 특히 신용한 전 그 정책 총괄 지원실장을 맡았던 이 분도 진작에 그 폭로를 해서 뉴스타파 보도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일날까지도 명태균 보고서로 회의를 했다는 내용이 드러났는데 그 이후로 국힘당과 뭐 정부 여당 측 대응이 어땠습니까? 그냥 신용환이라는 사람의 또 신뢰를 떨어뜨리려고 별거 아니다, 저 사람 누군지도 몰랐다, 이런 식으로 팔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뉴스타파에서 본격적으로 파는 거는 이 강남 화랑 요 별도의 사무실을 지금 파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윤석열 중마고우로 알려진 이철우 씨도 이런 데서 회의를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 얘기를 한 게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 요런 얘기까지 지금 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 불법 선거사무소 관련 법규에 따르면 세 가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그리고 특가법상 뇌물죄까지 지금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문제라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당시 대표도 문자를 받아서 그 주소를 뉴스타파에 전하기도 하고 실제로 가려고 했는데 권영세 씨한테 전화가 와서 안 와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미 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무실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걸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 또 뭐 이 화랑 대표들이 어떤 식으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와 얽혀 있었는지는 뉴스타파에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에 국힘당 어떤 상황이냐? 멘붕에 빠졌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답답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왜냐? 뭘 알아야 대응하지.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 우리가 뭘 알아야 대응을 하든 말든 하지 않겠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들 입장에선 소위 똥줄 탄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김재섭 의원 같은 사람도 뭐라고 하냐. 녹취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윤석열이 어디까지 말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말을 내가 어떻게 하겠냐. 쉴드를 치더라도 이 말을 했는데 바로 반박하는 게 지금 민주당이나 혹은 언론에서 공개하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나만 쪽당하는 거지. 아니 그렇다고 윤석열 끝까지 수호하고 싶은 생각도 없을 테고, 이게 그래서 박근혜 씨랑은 또 다른 양상이라는 겁니다.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이념형 보수라 그래서 어쨌든 그 아버지 빨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영향력을 끼쳐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윤석열 뭐 보수에서 지금 저기가 보수라고 보지도 않습니다만 보수에 어떤 것도 없이 갑자기 그냥 느닷없이 등장해서 정치를 할 때부터 많은 시민들은 예고를 했었죠. 저당 아사리 판 날 거다.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국힘에서도 윤석열의 사과를 촉구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굉장히 의미 있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전혀 의미가 없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와가지고 저 안철수 씨가 국민께 전말을 밝히고 직접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
이러면 무슨 얘기부터 나옵니까? 저런 인간인지 뻔히 알았으면서도 손가락 타령했던 게 누군데 이제 와가지고 저렇게 사과 요구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린 거고요.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로 무슨 전면 쇄신, 내각의 전면 쇄신, 대통령실과 내각을 전면 쇄신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라는 건데, 거놈이라는 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저렇게 얘기한들 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냐? 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사과 자체도 터무니없는 소리인데다가 중요한 거는 대통령실이 그걸 받을 상황도 아니라는 거죠. 당장 정진석 비서실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정치적, 법적, 상식적 아무 문제 없다. 이 얘기를 해서 또 국민들의 분노만 키웠고요. 당선인 신분이라 무죄다. 지금 저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보니까 큰 틀에서 세 가지 얘기를 자꾸 도돌이표 반복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시점. 당선인 신분이 2022년 5월 9일이기 때문에 10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의미 없다라고 했지만 추미애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죠.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말을 따와서 취임 직전 정당 민주주의를 짓밟은 공천 개입은 탄핵 사유 맞다. 국회가 결정한 부인의 주가 조작 특검법을 상습 방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탄핵 사유 맞다. 이렇게 일침을 날리면서 외투를 준비하자.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겨울 외투, 다들 뭐 롱패딩으로 상징되는 이 외투를 주섬주섬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앞서서 이제 당선 시점에 대한 얘기인데 두 번째는 이것도 진짜 기가 막혀요. 맨날 그 대선 그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랄까봐 이제는 또 통화 부정, 녹취 조작됐다. 녹취를 부정하는 상황까지 갔는데 그 출처가 어딥니까? 이 소리규명연구소의 감정 결과를 갖고 와서 야 이거는 편집 조작된 거다. 고의적으로 이거 배경 잡음도 추가한 흔적이 보인다. 라면서 저렇게 전문가가 감정 결과를 내놨기 때문에 너네는 가짜야. 이거는 결국에는 조작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죠. 바이든 날리면 때도 또 저 사람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전국민 듣기평가 그 시험을 보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또 나와가지고 이거는 녹취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다수의 국민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이겠냐. 이것도 이제 얼토당토하는 소리인데 더 떠들어봐라. 실제로 김민선 같은 사람도 이제 좋다고 지금 심지어 국힘의 지도부죠. 윤석열 지지율 1위 1비 부질없다 그러면서 아니 여론조작 의혹도 있는데 무슨 의미냐. 더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데 방송 다 나가셔가지고 전 국민이 들을 수 있도록 이거는 여론 조작이다. 이거 그 녹취 이런 것도 조작이고 그냥 다 조작이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왜 저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나? 다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 그 국회에서 심지어 자당 의원이 얘기하는데도 당당하게 저렇게 입을 쩍 벌리고 잠을 자고 있는. 잠을 잘 거면 집에서 자든가요. 저 국회 나와가지고 남의 얘기는 듣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윤석열 정부의 눈에 한번 들어가지고 내가 출세를 해볼까. 이런 사람들이니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형적으로 이런 봉창 두들기는 소리. 잠자다가 깨가지고 제대로 어안이 벙벙한 상태에서 뭐 특검? 야 그럼 이거 삼김 특검 하자 그러면 어떠냐? 요거를 사실은 술자리에서 사람들끼리 그냥 우스갯소리로 해도 바로 이제 욕 바로 들어갈 얘기인데 요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요런 사람들 더 많은 방송에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꼼수다. 요런 식으로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기가 막히죠. 특히 저는 이 장성철 씨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은 좀 노골적으로 저런 헛소리들을 많이 한다면 특히 장성철 씨 같은 사람들 교묘하게 자꾸 그럴듯한 식으로 막 자기는 정부와 대통령실을 비판하지만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내가 마음을 못 돌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정말 비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일부 워딩을 가져왔는데요. 민주당의 특검에 대한 의도가 조금 순수하지 않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의도의 순수성을 따지기 시작하면 모든 게 정치 영역에서 모든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성철 씨가 그렇게 애껴하는 이준석이란 사람이 앞으로 무슨 말만 하면 저 사람은 대통령의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고 제가 모든 거 태클 걸면 받아들일 겁니까? 애초에 이거는 그냥 결과를 끼워 맞추고 이재명 탓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깔거리 찾아가지고 쭉 나열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서 15일, 25일에 있는 1심 선고를 방해하려고, 아니면 눈길 돌리려고, 아니면 자기들에 대한 비판 강도를 낮추려고 김건희 특검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 요 따위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막 탄핵에 대해서도 물론 갈 수밖에 없겠지만 왜 지금 보수 우파 진영이 안 움직이냐, 결국엔 요게 핵심인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 좋은 것만 시켜준다. 이게 지금 장성철 씨가 쭉 진짜 의미 없는 얘기들을 막 나열하는데, 그 얘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대로 탄핵 루트 쭉 밟으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텐데, 그건 못 참지. 이 얘기를 하려고 앞뒤로 수위 많은 얘기들 막 주절주절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합니까? 굉장히 길죠. 저는 이제 방송을 또 해야 되고, 또 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진짜 새벽까지 이준석 씨 얘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장성철 씨나 혹은 뭐 대통령실이나 혹은 또 민주당의 입장은 또 뭔지 알아야 되니까 이런 걸 막 밤새 계속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서도 쭉 길게 무슨 얘기를 떠들었지만 제가 그래서 핵심만 빨간 줄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민주당도 되돌아봐라. 박근혜 정권 때였으면 어땠겠냐. 국민들 자발적으로 나오고 유모차 끌고 막 애들 손 붙잡고 나왔을 텐데, 지금 민주당이 문제니까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번에 30만 명 나왔다고? 그 자발적인 시민들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멋대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니, 나온 사람들 혹시 다 취재 인터뷰를 해봤습니까? 나온 사람들 저렇게 규정을 짓는 거예요.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이재명 대표 탓을 하면서 슬쩍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예고 드렸듯이 제 채널에 한두 개 정도의 광고는 한다. 그 중에 인터넷 비교원,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쓰실 수 있는 그런 상품만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꼭 필요한 인터넷, 휴대폰, 가전제품 렌탈을 통해 현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 시에는 최대 48만원, 그리고 알뜰폰, 핸드폰 새로 장만할 필요가 없이 현재 쓰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서울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 들어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아마 인터넷 비교원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텐데요. 보시다시피 든든하고 믿음 있는 서경석 씨를 모델로 한 인터넷 비교원은 무려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24년 8월 기준으로는 가입자가 6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단독 혜택도 있는데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 삼성 55인치 TV 선택 가능하시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에 소개한 친구까지 가입한다. 그러면 신세계 상품권 4만원에 추가 혜택도 계속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1670-2521 여기로 전화 거셔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 알림이 황희도 채널을 보고 인터넷 비교원 가입하실 시엔 비타민 B 컴플렉스 100을 증정해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댓글로 링크를 고정해둘 예정이니 영상 시청 후에 인터넷 비교원 가입하시고 많은 혜택도 받아가시길 강추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런 걸 따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실을 본인은 비판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비겁한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메시지 자체가 뭐 아예 의미가 없냐? 그러면 원론적으로 중요한 얘기죠. 민주당이 더 잘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도 그 국회의원들 중에 혹은 뭐 특히 지역에서 내가 나다 하고 그냥 오랫동안 그 어떤 경쟁을 피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등판하는 걸 자꾸 꺼리고 힘으로 찍어 누르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제로 있는데 지금 이런 걸 또 갑자기 들고 와가지고 그럴듯하게 VS 구도 만드는 거, 이런 게 진짜 얍삽한 짓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앞에 있던 장윤성 기자가 아니 로직이 너무 A는 B 이렇게 넘어가는 게 한마디로 논리가 너무 껑충 뛰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면전에서 지적을 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특히 장윤성 기자가 이제 얘기하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장성철 씨는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그걸 선택적으로 그렇게 하나씩 까면서 또 계속 그 주도권을 늘려가는 중인데, 방송 여기저기서 많이 찾고, 그러니까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소스를 하나씩 던지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근데 제가 계속 물어보잖아요. 23년 11월 5일 여제조 요 영상에서 경남 그 창원 쪽 선거 얘기할 때 대놓고 백 얘기를 하면서 입이 근질근질하고 하다고 얘기하고, 앞에서 그 김준일 평론가가
백 받은 거니 무슨 명품 백인 거니 뭐 이런 얘기 막 무슨 거니 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이러면서 땀 삐질삐질 흘리고 아니 이때도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침묵했던 거 그리고 이준석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무슨 계속해서 저는 굉장히 역겹다고 보는 게 뭐냐면요. 나는 어떤 주제든 가리지 않고 누구와도 토론한다 그러더니 아니 저는 진작부터 왜 차단했습니까? 이번 주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준석 페북 차단 1000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요. 제가 진짜 오죽 어이가 없으면 이런 걸 세고 있겠습니까? 1000일째 페이스북 제 계정으로 들어가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래놓고 자기가 뭐라 그럽니까? 모든 걸 알면서 아무 말도 안 한다고 당당히 떠들어요. 백이 있는데 국회의장이 왜 안 된 거지? 다 알면서 본인들 여태까지 침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이재명 대표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제가 태균기 부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성적표 얘기하고 여론보정 얘기하고 이따위로 지금 쉴드를 치면서 무슨 새로운 정치라고 무슨 당에다가 개혁자를 갖다 붙입니까? 그래서 지금 뉴스토마토에서 최근에 또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죠. 박형강 기자의 단독 보도인데 한마디로 명태균 씨의 그 이야기와 이준석 씨의 이야기 여기서 둘이 어떤 방향을 보고 있는가 요런 내용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뉴스토마토와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유튜브에 이준석 씨 그 녹취 내용도 육성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자막이 없어서 불편해한다는 반응이 있어서 이게 뭐 추가적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지금 이걸 어차피 또 다 듣고 텍스트로도 정리 중이거든요. 상황을 봐서 저도 요 텍스트를 좀 넣어가지고 공유를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핵심은 뭐냐? 한동훈의 위상이 강화되는 걸 그렇게 염려한 거예요. 왜냐? 이준석은 대통령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이제 그래서 다음 대통령 나오려고 명태균, 김종인,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이런저런 막 꼼수 부리고 그 과정에 그래서 대북 특사 얘기 나오고 외교부 장관 얘기 나오고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의 위상이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냐? 안 그래도 캐릭터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안 된다. 특히 안철수 씨만 보면 왜 저렇게 막 통과제를 얘기하면서 조롱을 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이제 퍼즐들을 맞추다 보니까 저 인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에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구글 드라이브 타령을 했는데 요 내용도 지금 절대 손대면 안 된다는 게 중론이고요. 이러니까 이제 뉴스토마토 기사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준석 씨 지금 그 응원하는 이 팬코 유저들은 요런 데 가가지고 기사가 볼품 없어진다, 지루해진다 이러면서 막 기자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결국에 본질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기자의 행태에 대한 비판을 만약에 10 정도 한다면 지금 이준석 씨가 뒤에서 다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들 그런 문제의 본질은 100, 1000 정도 아닙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명태균 문제 없다. 김건희 지금 기자들이 취재해야지 나한테 그래 이따위로 말장난하고 있는 거 그럼 정치를 왜 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유튜브에는 녹음 잘 됐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막을 달아달라는 요청은 있는데 어쨌든 뉴스토마토에서 굉장히 큰 일을 했다 요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저 뉴스토마토 기사에도 우리가 응원 댓글 자발적으로 하나씩 남기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태균기 부대의 단장 역할을 맡은 이준석 씨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보고요. 현재는 맞삼 중 잘 돼봐야 펜코 대통령이라고 왜 어제 이런 글을 남겼는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요일 오후 3시에 조금 더 자세히 여러 여태까지 소스들과 함께 정리를 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는 어떤 상황이냐? USB도 천함에다가 넘겼다가 걸린 상황이죠.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딱 드러난 상황이고요. 이게 만약에 민주진영 사람이었다고 민주진영에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까지 저렇게 버티면서 기자들 대상으로 장난질 칠 수 있었겠습니까? 첫 압색 있기 엿새 전에 핸드폰과 USB 요게 담긴 상자를 저렇게 천함한테 쓱 건넸다는 게 걸린 상황인데 언제까지 저렇게 장난질 칠 거냐? 이 내용도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럼 지금 뭐하고 있냐?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수의 국민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는 김건희 특검, 그 두 번째는 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얽혀 있는 건지 그리고 선출되지 않은 그런 인간이 국정 운영을 했다는 이 김건희 씨 문제 이게 앞에 그 김건희 특검하고 연결되는 건데 갑자기 4대 개혁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내에 4대 개혁 잘 마무리해달라. 아니 누가 보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발 4대 개혁 좀 잘 마무리해주세요. 민주 진영이나 보수 진영이나 다 떠나서 제발 4대 개혁 좀 마무리 좀 잘 좀 끝내주세요. 이런 얘기 한 줄 알겠어요.
심지어 국회에서 그 예산안 시정 연설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이것도 한덕수가 대신 읽게 만들더니 연금, 노동, 교육, 의료 이 4대 개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대 개혁 타령하는 것도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연금 개혁 뭐가 기억에 남습니까? 결국에 기억에 남는 건 세대 갈라치기였어요. 세대 간 연금 갈등에 막 불을 붙인다. 그래서 청년 세대와 중장년층 간의 갈등을 조장한다. 그리고 자동 조정 장치 도입한다는 것도 사실상 연금 삭감이란 우려가 나왔었고요. 연령대 구간별로 저렇게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올리는 거. 그래서 막 20대, 30대, 40대, 50대 뭐 이런 식으로 막 구분을 짓는다고 했었는데 이런 사례는 이제 세계적으로 없다는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고요. 노동 한번 보자고요. 노동은 뭐가 기억에 남습니까? 주 120시간. 이것밖에 기억에 안 남습니다. 아니 주 120시간도 일할 수 있게 하고 뭐 주 69시간 얘기하고 이런 얘기밖에 기억에 안 남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건폭, 건설 조폭 얘기란 말까지 만들어내면서 계속 노동자들 탄압하고 어떠한 대화도 듣지 않고 요랬던 게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데 오죽하면은 인권위에서도 윤석열 정부 인권위에서도 건폭이란 표현은 잘못됐다고 과하다고 지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뭡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에 노조가 없어서 감동이라는 헛소리를 하던 김문수 같은 사람 앉혀놓고 손해배상이 특효약이다. 노조는 선배 때리면 끝나 그냥. 요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인간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앉혔는데 무슨 노동개혁 타령을 하고 있냐고요. 저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그리고 역사 교육 쪽 한번 보자고요. 교육은 뭐가 기억에 남습니까? 뉴라이트 그 역사 교과서 이거 가지고 그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그거랑 AI 디지털 교과서 강행한다 그래서 이걸로도 뭐 현장 학부모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고요. 그리고 결국에 민주당에서 10대 그 역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까지 저렇게 공개를 했었죠. 그래서 친일 독재 미화, 뉴라이트 문제, 김건희 표절 논문 비호 문제, 그리고 의료 대란, 의대 교육 그 파행 문제가 있는데 요 수많은 문제적 인물들이 있는데 특히 이주 교육부 장관, 이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뭔 소리를 하고 있냐? 다들 잊으셨겠지만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면서 의정 갈등 이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키운 장본인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의료개혁 얘기를 한번 보자고요. 뭐가 기억에 남습니까? 뺑뺑이 기억밖에 안 남아요. 실제로 기사화 안 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목숨 잃은 사례들이 지금 도처에 깔려 있다는 거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응급실 뺑뺑이를 당한 유족이 정부에는 심지어 전화 뺑뺑이까지 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이나 복지부나 중수본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들 담당 아니다 하고 유족한테 전화를 16번이나 뺑뺑이 시켰다는 거예요. 여기 전화했더니 이거 우리 소관 아닌데 딴 데 전화해 딴 데 전화해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정부냐,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저도 최근에 틈틈이 다시 보게 됐고요. 말로 약자 복제하는 것도 얼마나 구역질 나는 언플인지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세수 부족에 보건, 복지, 노동, 재량 지출부터 줄였다. 요 얘기도 최근에 드러났었죠. 이렇게 쭉 보시면은 보건, 복지, 고용, 그리고 연구개발 R&D. 이 R&D가 역대 보수 진보를 떠나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 그 예산을 늘리는 쪽으로 왔거든요. 이건 왜냐면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정부 R&D 예산 과감하게 치워버려라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무시무시한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고, 세수펑크 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방교부세, 교부금, 결국 지역에다가 모든 책임들 떠넘기고 자신들은 국채 발행 안 할 거다. 이렇게 그냥 거들먹거리고 있는 게 현재 윤석열 정부의 현실입니다. 이런 정부가 개혁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난센스입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정치학자들도 하는 얘기가 윤석열 잘한 분야 없다. 그리고 가장 못한 건 정치다. 그러면서 이 윤석열 정부 관련한 이 교수들의 메시지들이 저렇게 나오는데 뭐 키워드를 보세요. 의욕, 고집, 최악, 대통령 노름, 속꿉장난. 아예 그냥 윤석열 정부는 잘한 게 아예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전 요게 또 눈에 띄더라고요. 한미 협력을 심화하고 한일 갈등 국력 낭비를 극복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나 하고 보니까 익명입니다. 이런 얘기를 내 이름 걸고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전문가라면, 그리고 학자라면 지금 본인이 만약에 진짜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 이름 걸고 얘기를 하든가요.
왜요? 나중에 가가지고 또 뭐 민주정부 들어서고 이재명 정부 탄생하면 그땐 또 이쪽에 달라붙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뭡니까? 아니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택도 없는 실드를 치고 있지만 현실은 뭡니까? 정치학자들조차 윤석열 국정 전반기 성적을 2.2점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키워드 자체가 뭐 좌충우돌, 뭐 즉흥적 제안, 뭐 과격함, 근본 방향을 잃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주 키워드다. 그리고 지지율도 지금 10%대에 들어섰는데 이때 한 기자가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서문시장을 갔다가 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안식처라고도 불리는 곳이죠. 가서 보니까 서문시장 사람들은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보였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니까 지켜줘야 된다는 부채감이 커 보였다. 그러면서 탄핵에 대해서는 박근혜 사례를 언급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윤석열 김건희 씨가 심각한 비리를 저지른 걸로 보이긴 하는데 야당이 탄핵을 너무 자주 꺼내는 것 같다. 아니 그럼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심각한 비리를 저지른 걸로 봤다고 본인들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끌어내려야죠. 근데 결국에는 아까 제가 뭐 저 장성철 씨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 무책임한 얘기들을 막 쏟아내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실제로 이런 논리들을 막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퇴진이나 탄핵을 운운하는 건 사법 리스크 해소하기 위한 거다. 물론 이제 뭐 장성철 씨를 비롯해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니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난 얘기한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본인들이 진짜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제대로 된 보수 그 정당이 다시 살아나길 바란다면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 저런 물타기는 해서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여기는 인물 보고 뽑지 않아. 당을 보고 뽑지. 그래서 뭐 대구 사람들이 무조건 그냥 그 자칭 보수 사람들을 뽑으면 그건 안 된다. 좀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도 이거 문제야. 아는데 근데 나도 자칭 보수 진영에서 나오면 또 뽑을 거야. 요런 얘기를 지금 당당하게 하고 계시다. 결국 이 짤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나는 그래도 새누리당밖에 안 뽑겠다. 뭐를 하더라도 무조건 새누리당이다. 이게 왜 두고두고 자꾸 등장하는 짤이겠습니까? 물론 또 그러면 저들이 얘기하겠죠. 그럼 민주당은 뭐 호남에서 뭘 해도 호남은 민주당만 찍는데 이런 얘기를 늘 하는데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그래서 저는 변화해야 된다고 늘 얘기하는 겁니다. 호남에서도 소위 막 그 오랫동안 막 지역 유지가 돼가지고 어떠한 경쟁도 하지 않고 그런 지역에서 사람들 막 아름아름 알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정치하는 거 저 반대합니다. 됐습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그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럼 니네는 어쩌는데? 진짜 억울해서 그런 말을 하면 소위 약자라서 온갖 그 기득권 카르텔한테 늘 당해와가지고 야 그럼 니네는 어쩐데 하고 그런 예시를 드는 거랑 실제로 온갖 건 누려온 사람들이 티끌만한 거 잡아와가지고 없으면 만들어내서라도 야 니네도 사법 리스크 있잖아 이 따위 말장난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같은 선상에 올려놓는 거다. 아주 졸렬한 행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당장 저런 사람들이 다 저 모양 저 꼬라지니까 국힘 한기호 이 사람도 지금 얼마나 큰 짓을 저질렀습니까? 근데 오히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저렇게 가짜뉴스로 공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병주 의원이 너 이거 똑바로 말해. 사과 안 하면 이거 법적 대응할 거야. 하니까 이제 한기호 씨가 사과를 하는데요. 왜 그럼 사과를 하게 됐냐? 김병주 의원이 최근에 이런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하면 헌법에 위배된다 라고 지적하니까 아니 김병주 본인도 소령 때 아프가니스탄, 중령 때 이라크 갔다 오고 지금 갑자기 안 된다고 하냐? 내로남불이다. 요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떠드니까 김병주 의원이 즉각 등판해가지고 거짓말이고 가짜뉴스다. 그런 적 없다. 지금 국힘당과 윤석열 정권이 수세에 몰리니까 지금 꼼수 부리려고 선동을 하는 거다. 너 사과 당장 해라.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도 지금 이거는 한기호 의원이 선을 한참 넘었다 라고 비판을 했고 사태가 심각해진 거를 이제 알고 나니까 저렇게 부랴부랴 뒤늦게 사과를 합니다. 그래도 뭐 윤석열 대통령은 입도 뻥끗 안 하고 있는데 그나마 사과를 했다고 또 그러면 이거라도 좋게 봐야 되나 할 정도로 정말 상황이 아주 엉망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에 기자회견을 발표했죠. 그래서 7일 오전 10시에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모든 의혹에 일문일답을 한다고 하죠.
이걸 누가 기대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와중에 대통령실 입장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진솔하고 변화 있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 아니, 앞서서도 뜬금없이 무슨 자다 봉창 두들기는 소리들 쫙 나열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무슨 뭐 4대 개혁 얘기를 갑자기 하고 있고, 법적, 정치적, 상식적 문제 안 된다 그러고, 무슨 이상한 그 전문가랍시고 데려와가지고 이 조작 타령이나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뭐가 바뀐다고 저렇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한동훈 패싱이 있었어요. 어제 윤석열을 만나서 순방전에 담화하는 걸 건의했다는 겁니다. 그 7일로 잡힌 그 앞서 말씀드린 그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은 알고 보니까 추경호도 저렇게 직접 건의를 했던 내용이다라는 소식인데요. 물론 한동훈 대표도 지금 뒤늦게 와가지고 무슨 계속 특감 타령하고 윤석열 사과 뭐 쇄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웃긴 거는 그마저도 용산 대통령실에선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는 뭘 하고 있냐? 추경호를 만난 거예요. 친윤계로 불리는 추경호 만나서 얘기 듣고, 당내 친윤계 그리고 원로, 중진, 지자체장 이런 사람들이 여론 동향을 살핀 뒤에 요 시기를 갑자기 당겼다는 건데, 이 와중에 깨알같이 또 한동훈 패싱을 한 추경호 씨도 웃긴 거고, 윤석열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15일, 16일에는 페루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간다 그러고, 18일, 19일에는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간다고 하는데, 원래 이 이후에 입장을 내놓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이걸 갑자기 당긴 게 또 마치 엄청난 결단을 한 것처럼 자꾸 포장하는, 기자들이 그런 식으로 그냥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받아쓰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40부작 드라마 타령하면서 빨리 공개해달라고 저렇게 센 척을 하지만 사실상 엄청 부탁하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똥줄이 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오는지 모르니까 입장도 제대로 못 내고 논평도 제대로 못 내고 요런 지금 상황이니까 제발 빨리 좀 공개해줘 이러고 있는데, 그냥 딱 대고 기다리고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그 최고위원, 민주당은 당연히 저런 어설픈 말장난에 넘어가지 않죠. 윤석열 대국민 담화 예고를 두고 정상적인 반응을 기대하긴 어렵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고요. 뭐 나와가지고 명태균 나쁜 사람이다 뭐 이런 설명으로 가지 않겠냐. 지금 윤석열 국정은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 있다고 일침을 날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건 대통령 심경 변화라기보다는 김건희 씨, 윤석열도 어찌할 처지가 못 된다는 그 김건희 씨의 그 판단의 변화가 작동된 거 아니겠냐고 저렇게 예측을 했고요. 결국 대체의 최종 판단은 당사자한테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설령 나와가지고 김건희 특검 받겠습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이거 주가 조작은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중차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저부터 앞서가지고 장모부터 이렇게 처리하고 김건희 처리하고, 설령 그렇게 말을 했다고 칩시다. 절대 못하죠. 그럼 바로 그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부터 공식 석상에서 못 볼걸요? 지금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 84%가, 이 84%라는 거는 중도를 넘어서 보수층까지도 김건희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본인조차 어찌할 처지가 못 되는 이러한 현실, 이게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이냐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김건희 녹취 제보도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3명 이상한테 받고 있다. 요게 박성준 의원의 입장이었고요. 강선호 의원도 오늘 나와서 명태균의 말은 거짓말이다, 민주당이 무언 녹취가 없냐, 네가 갖고 있는 거 여태까지 그렇게 광을 팔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월은 무슨 달이냐, 바로 김건희 특검의 달이다. 지금 윤석열 녹취록 추가 공개에 막 예고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경호 같은 사람들은 이제 멘붕이 와가지고 야 자꾸 이런 거 하나씩 드라마처럼 까지 말고 바로 까 이러고 있는데, 왜 바로 깝니까? 본인들이 얼마나 초라하게 금방 드러날 거짓말들을 얼마나 추하게 하는지를 모든 국민한테 보여줘야죠. 지금도 그러니까 경선 이후에 두 번 만난 게 다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4번 만났는데, 그러니까 전화 안 하고 이거 아니야, 취임 이후에 한 적 없어 막 이러면서 또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고, 지금 계속해서 거짓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월이 왜 중요하냐, 바로 김건희 특검의 달이자 동시에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조사단을 출범해서 본격적으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엔 윤석열 말로 지금 국면을 그대로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외교, 안보, 경제, 민생 전부 다 망쳐놓은 상황이고요. 정부의 그 존재 이유를 윤석열은 뭐라고 생각하냐?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이게 정부의 존재 이유인데 증명하지 못한 것 같다. 지금 윤석열의 말로 윤석열을 패는 상황이 왔습니다. 야,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자칭 보수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싸울 때 그렇게 팩트를 갖고 싸우듯이 지금 과거 윤석열과 지금 현재 윤석열이 싸우는데, 야, 참 이게 인생이라는 게 뭔지 참.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 채팅창에도 제가 링크 댓글 고정을 해뒀는데요. 저들은 계속 11월 15일, 25일 타령하는 게 뭐겠습니까? 마치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계속 그 생중계를 해야 된다. 그 이재명 대표님 재판을 두고 계속 저렇게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이재명 무죄 탄원 이거 지금 100만 명 넘어갈 수 있게 참여도 하고 주위에도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김건희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심판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 관철 1000만인 서명 운동 요 링크도 마찬가지로 남겨뒀습니다. 이것도 우리 그 민주공화국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번 내용도 좀 요약해보자면,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태균기부대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엔 지금 뉴스토마토 박형강 기자를 신뢰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말 같지도 않은 짓들 하고 있는지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에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왜냐면 이번 주제에 뭐 메인으로 갖고 온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지금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장성철 씨도 그렇고 계속 그 이준석 씨 얘기 못하게 하잖아요. 이준석이란 사람이 만약에 처음에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실직고하고 내가 잘못했다,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김건희 씨 그 국정 그 개입 관련해서 내가 다 까겠다 라고 했으면 이렇게 안 됐겠죠. 근데도 제가 그래도 이준석 믿으면 안 된다 하고 막 뭐라고 했으면, 그러면 제가 사람들이 막 이준석 얘기 그만해라 이럴 때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지금 태균기 부대 선봉장을 맡았는데 뭐 아직까지도 이준석은 운운하면 안 된다, 이준석은 그래도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요일날 좀 더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그 기자회견 아무 기대도 안 된다는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촛불행동 압색하고 뭐 입틀막 시키려고 하고 이런 무리수로 계속 가는 건데, 어디 한번 계속 실드를 쳐봐라. 친윤계 사람들도 뒤에서 기자들한테는 멘붕 와가지고 윤석열 결단을 기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도 똑같은 공범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여기까지 이 사태가 여기까지 커진 데에는 본인들 책임도 매우 크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